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로운 투자 자문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 뉴일남 시간입니다. 오늘 3월 12일 시장을 움직인 핵심 뉴스 3가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내마녀의 날, 두 번째 비추교 카드, 세 번째 AI 메모리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산업이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기사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죠. 내마녀의 날, 변동성 속 코스피 5,580선 하락, 코스닥은 1% 상승. 자, 코스피는 보면 장 초반에 약하게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5,6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결국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같이 함께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 2조 약 3천 원 정도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단을 어느 정도 떠받치는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매수세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느낌보다는 개인이 방어하고 외국인이 계속 경계하는 흐름에 더 가까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종가는 5,583.25, 그리고 코스닥 종가는 1,148.40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한 1% 정도 올라간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배경은 근데 조금 더 분명한데,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유가 급등이죠. 그래서 저희 간밤이었죠. TWI가 4% 넘게 오르게 되면서 약 배럴당 87달러 정도를 넘겼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약간 불안이 약간 재점화되자 국내 증시도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약간 그대로 반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약세 업종은 반도체와 금융주 친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조선, 건설처럼 유가 상승과 지정학 변수에 엮이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한번 기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IEA 사상 최대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합의, 공급 불안에 유가는 대래 급등. 어제 제가 이 IEA가 지금 이 비축유 관련해 합의를 할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 공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죠.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이 방출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규모만 보면은 와 진짜 이게 미친 듯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22년이었죠.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침공 때보다 더 큰 수준이고요. 또 이제 그 물량의 형태를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맡고 일본과 뭐 독일에도 방출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그럼 유가는 좀 진정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한데, 사실 오히려는 이번에는 시장이 좀 냉정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보는 건 비축유를 얼마나 풀었냐 이런 거보다 호르무즈 그 관련된 해협 불안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가고 해결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비축유 그 공급 차질 우려가, 지금은 약간 공급 차질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비축유 이런 4억 배럴도 약간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은 벌어주지만 문제는 이렇게 끝내지는 못하는 카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조치는 상징성은 되게 큰 느낌이지만 중동 긴장이 길어지거나 물류 차질이 계속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AI 메모리를 공동 개발한다. 야,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밝게 볼 수 있는 반도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같이 이제 AI 메모리 공동 개발을 하는데, 핵심 거점이 어디냐? 미국 실리콘밸리의 에픽센터고요. 이곳 같은 경우 약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협력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제 AI 반도체 경쟁이 단순히 GPU 성능 경쟁만이 아니라 그 뒤를 받쳐주는 HBM, 그리고 DRAM, 그리고 낸드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첨단 패키징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디램과 HBM에 필요한 재료죠. 그리고 그 이제 공정 통합, 3D 패키징 이런 쪽에서 어플라이드와 함께 그 검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마이크론도 차세대 메모리와 패키징 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 이게, 이러한 이 에픽센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에픽센터에 누가 들어간다? 삼성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주요 메모리
메모리 업체들과 장비 업체가 초기 연구 단계부터 같이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AI 수요가 계속 커질수록 병목은 결국 메모리와 패키징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앞으로는 누가 칩을 잘 만드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AI 메모리 공급망을 구축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요 뉴스 3가지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 흐름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등 이런 여러 가지 뉴스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로운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